근대 건축문화유산은 우리나라가 개항한 1876년부터 1960년대까지 지어진 건축물과 문화적 자산을 뜻합니다. 군항도시인 진해에는 거리 곳곳에 지은 지 100년이 넘는 근대 건축물들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이곳에 남아있는 근대 건축물들은 단순히 보고 즐기는 관광지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역사적 흔적이자 역사교육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봄이 되면 도시 전체가 분홍빛 벚꽃천지로 변하는 곳. 벚꽃과 군항의 도시 진해는 시가지 곳곳에 근대문화유산이 남아있습니다. 일제는 1910년부터 진해를 군항도시로 개발했고 진해 곳곳에 남아있는 근대 건축물 역시 일제강점기 때 지어진 아픈 역사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곳은 원래 웅천군 서면, 그리고 여기가 중평 한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여기가 진해라는 이름이 아니었고 웅천군에서 서면이라 해서 우리가 웅천한 웅중면, 여기는 웅서면이라 불렀거든요. 그런데 일본이 여기 도시를 만들면서 바다를 진압한다는 진해라는 이름이 너무 좋아가지고 쓰게 됐는데, 당시 일제는 현재의 중원 로터리를 중심으로 8갈래의 길을 만들었고 이 부근으로 근대 건축물이 하나둘 들어서며 신시가지가 형성됐습니다. 여기가 가장 중심이었죠. 그래서 면사무소를 위시해서 경찰서, 은행, 여기 주위에 또 뭐 여관이라든지 이런 식 모든 공공시설물들은 로터리 주변에서 다 있습니다. 여기가 시내의 중심지였죠. 중원 로터리에서 유독 눈에 띄는 러시아풍의 건물. 1912년에 지어진 진해 우체국입니다. 근대의 화려함과 진해의 옛 모습을 잘 보여주는 진해의 대표적인 근대 건축물 중 하나입니다. 건립 당시의 원형이 대부분 그때 모습 그대로 남아있어 건축학적으로도 의미 있는 건물입니다. 목조 골조에다가 이제 석조를 섞어서 이렇게 만든 건축물이고, 외관을 보면 이렇게 르네상스 풍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당시에 당연히 서양 그 공간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여러 나라의 양식들이 들어왔겠죠. 이제 특이하게 르네상스 시대 양식들을 많이 썼는데, 이 건물 자세히 보면 저기 이제 도모창, 지붕 위에 있는 조그만 창이나 이런 모양들을 보면 러시아 영향을 또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양식이 섞인 독특한 건물이고, 내부 역시 마치 근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 세트장이 온 듯한 느낌이 들 만큼 잘 보존돼 있습니다. 저쪽 정문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객장하고 이쪽 제가 서 있는 이 영업장하고 레벨 차이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영역이 확실히 구분됐었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정말 이게 남아있는 유산 중에 인테리어가 이렇게 남아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데, 저 기둥, 저쪽 이제 문, 현관문 들어오는 문의 모양, 그리고 창에 있는 그 도르래, 오르내리 창, 이런 것들이 원형 그대로 지금 유지가 돼 있는 되게 귀한 자료, 다른 자리에서 참 찾아보기 힘든 거고. 이 건물은 2000년까지 우체국 청사로 사용되다가 건물이 낡고 오래돼 현재는 일부만 사용하며 문화재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인 1926년 건립된 진해역. 진해만의 지리적 중요성을 간파했던 일제는 진해를 군항도시로 개발한 뒤 진해항과 내륙을 연결하기 위해 철도를 놓았습니다. 당시 진해역은 일본군과 군수물자를 수송하는 역할을 해 우리에겐 아픈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후로 여객철도로 이용되다가 2015년 진해선이 폐선됐고 역도 함께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 진해역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마감을 최근에 와서 새로 많이 했기 때문에 원형이 남아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특이하게 지금 저렇게 도모창이라고 지붕에 작은 창이 있잖아요. 네. 채광을 위해서 저렇게 해놓은 창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굴뚝이 2개가 보이는데, 난방을 일본식이 아니라 별도의 독특한 어떤 난방을 했을 거라는 추측이 가능해요. 중원 로터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작은 2층 목조 건물.
1960, 70년대 진해 문화의 중심지였던 흑백입니다. 흑백 다방도 일본식 집입니다. 1912년도 지은 집인데 그 1955년도에 유병걸 씨라고 유택열 씨 저 친구분이 칼맨 다방이라고 다방을 했어요. 그걸 이제 유택열 씨가 인수를 받아가지고 이름을 흑백으로 바꿨습니다. 그 흑백이란 말은 까치를 말하거든요. 까치의 흰 부분과 검은 부분을 상징하는 뜻으로서. 건물 내부로 들어가면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에 아늑한 공간이 펼쳐집니다. 흑백의 운영자였던 고 유택열 화백의 작품과 손때 묻은 물건들도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당시 진해와 인근 마산과 창원은 물론 전국에서 많은 예술가가 흑백을 찾았습니다. 음악을 사랑했던 화가는 다방 한쪽을 음악실로 꾸며 언제든 와서 음악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옛날에 음악을 들을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면 이제 클래식 음악도 듣고 자기 좋아하는 곡을 또 선정해서 신청을 하면 또 틀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 특히 해군 군인들은 이곳을 안 거친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아주 추억에 남아있는 공간입니다. 흑백다방은 2008년 문을 닫았고 지금은 시민문화공간으로 유화백의 딸 유경아 씨가 흑백을 지키고 있습니다. 1011 때도 우리는 음악회를 했었거든요. 했었고 영리로서 그만둔 거는 2008년 말. 그리고 완전한 이제 저는 흑백에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는 연주회장이라고 가장 먼저 소개해요. 현재 연주회가 늘 있으니까 음악이 일단 흑백에서는 가장 중요하지만 이렇게 문학 행사라든지 뭐 신앙송회, 뭐 당연히 그림 전시회. 그래서 복합 문화공간이다. 이 밖에도 진해에는 시대를 고스란히 간직한 근대 건축문화유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의 지붕을 두고 길게 이어진 일본식 목조 연립주택이 모여있는 장옥거리도 그중 하나입니다. 장옥은 현재의 다가구 주택 형태로 1층은 상점, 2층은 주택으로 이용됐습니다. 광복과 함께 이 같은 건물은 대부분 사라졌지만 이곳은 옛 장옥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진해에 남아있는 근대 건축문화유산은 모두 49개. 문화재청은 이 가운데 7개를 등록문화재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해에 오면 빼놓지 말고 찾아봐야 할 근대 건조물이 있습니다. 남원 로터리 한가운데 늠름한 기상으로 서 있는 비석.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백범 김구 선생 친필십입니다. 광복 이듬해인 1946년 백범 김구 선생이 진해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조국 해방을 기뻐하며 남긴 친필시를 화강암에 새겨 만든 비석입니다. 이 충무공이 진중음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거기서 서해 어룡동 명산 초목지라고 합니다. 이 뜻은 바다를 두고 맹세하니까 용과 고기가 알아주고, 그 다음에 명산 초목지는 산을 두고 맹세하니까 초목이 알아주더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것은 선조 임금님이 어주로 피난 갈 때 그 이야기를 자기가 참 한탄을 하면서 적은 글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세워진 충무공 이순신 동상도 진해에 있습니다. 6.25 전쟁 중이던 1952년 창원, 통영, 고성 등에서 모금한 기금으로 제작됐습니다. 이 충무공 동상은 북원 로터리 중심에서 남쪽 바다를 바라보고 있어 일본의 침략을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뼈아픈 역사와 시대의 흔적을 기억하는 역사 교육의 장으로 소중한 근대 문화유산이 되고 있습니다.